수요일 밤 9시, 경찰서 민원실. 저는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볼펜을 준 채 한참을 멈춰 있다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월요일 아침에 걸려온 전화 한 통, 그리고 수요일 저녁까지 정확히 72시간 만에 엄마의 전 재산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희 엄마는 어리숙한 분이 아닙니다. 뉴스에 보이스피싱 이야기가 나오면 혀를 차던 분이고, 이번에도 의심을 했고 심지어 확인 전화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저희 가족이 겪은 사흘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48,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친정엄마 이순옥 씨는 올해 72. 3년 전에 아버지를 먼저 보내시고 지금은 혼자 지내십니다. 아버지가 오래 편찮으셨던 탓에 병원비로 받아둔 대출이 2천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이자만 1년에 9%. 엄마는 그 이자를 갚느라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트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늘 괜찮다, 엄마 아직 끄떡없다 그러셨지요. 자식한테 돈 얘기 꺼내는 걸 평생 미안해하던 분입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런 마음을 노리고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쯤이었다고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민금융지원센터 대출심사팀 김대리라고 합니다. 어머님이 정부 지원 서민 대안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셔서 안내차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갚고 있는 1년 9%짜리 대출을 정부가 지원하는 3.2%짜리로 갈아타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자가 절반 아래로 뚝 떨어진다는 말에 엄마는 가심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 무거운 이자를 3년을 지고 계셨으니까요. 그래도 엄마는 처음엔 끊으려 했답니다. 됐어요. 나 그런 거 몰라요. 그러자 김대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리하게 권하지 않습니다. 안내문만 보내드릴 테니 천천히 살펴보시고 마음 가시면 그때 하세요. 그 여유가 오히려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김대리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재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점심은 드셨어요? 안부를 먼저 묻고 서류 심사가 어디까지 갔는지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사원 번호를 불러주고 문자로 회사 도장에 찍힌 안내문까지 보내왔습니다. 격식 있는 존댓말에 혼자 사는 처지를 딱하게 여겨주는 듯한 말투. 엄마는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 사람이 내 새끼들보다 살갑더라. 나중엔 그 전화가 기다려지기까지 했어. 여러분, 사기꾼은 돈보다 먼저 마음을 훔칩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대리는 조용히 당부를 하나 얹었습니다. 어머님, 이 상품은 정부 예산으로 나가는 거라서요. 자녀분 소득이 심사에 잡히면 자격에서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승일이 나기 전까지는 가족분들께도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필 그날 밤 제가 엄마한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는 평소보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고 뭔가 말하려다 마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뭐 좋은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날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전화를 평생 후회할 겁니다. 그때 한 번만 더 캐물었더라면 이 각본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이튿날인 화요일 아침, 김대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신용점수 확인이 필요해서요. 문자로 링크 보내드렸는데 거기서 심사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어머니 눈에는 은행 앱과 똑같이 생긴 화면이었습니다. 초록색 바탕에 은행 마크까지. 어디 하나 어설픈 데가 없었지요.
엄마는 시키는 대로 눌러서 설치를 마쳤습니다. 화면에는 심사 진행 중이라는 동그라미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앱이 깔린 순간부터 엄마의 전화기는 더 이상 엄마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리고 이어서 김대리가 진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승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대출 2천만 원을 먼저 정리하셔야 새 대출이 나갑니다. 기존 대출을 먼저 갚으라니. 그런데 갚는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계좌이체로 하시면 중도 상환으로 잡혀서 불이익이 있어요. 본사 상환팀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현금으로 수납하고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드립니다. 은행 직원이 집으로 현금을 받으러 온다뇨. 엄마도 여기서는 이상했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전화를 끊고 돋보기를 쓰고 포털에서 금융감독원 번호를 직접 찾아 당신 손으로 꾹꾹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서민금융지원센터라는 데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데 이게 진짜 맞습니까? 상담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조회해보니 정상 등록된 정부 지원 상품이 맞습니다.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마음을 완전히 놓았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상하지요? 엄마는 의심을 했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답은 사흘째 밤 경찰서에서 듣게 됩니다. 화요일 낮 엄마는 은행에 갔습니다.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겠다고 하자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고객님, 큰돈인데요. 어디에 쓰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김 대리는 이것까지 미리 일러두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딸 전세금 보태준다고 하세요. 대출 정리 중이라고 하면 심사에 불이익이 갑니다. 엄마는 평생 처음으로 은행 창구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 전세금 보태주려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5만 원권 다발을 봉투에 담아주었습니다. 엄마는 그 봉투를 장바구니 맨 밑에 넣고 그 위에 파 한 단을 얹고 집으로 걸어왔다고 합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장바구니를 고쳐들면서요. 화요일 오후 4시 아파트 주차장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목에는 사원증을 걸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요. 이순옥 어머님 되시죠? 본사 상환팀에서 나왔습니다. 남자는 서류철에서 상환 확인 영수증이라고 적힌 종이를 꺼내 도장을 찍어 건넸습니다. 엄마는 현금 2천만 원이 든 봉투를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두 손으로 공선이 받아 가방에 넣고는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승인금 3,500만 원이 입금됩니다. 그날 밤 김대리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상환 처리 잘 됐습니다, 어머님. 이제 푹 주무세요. 엄마는 정말로 오랜만에 푹 잤다고 합니다. 수요일 아침 김대리의 목소리는 살짝 미안한 듯했습니다. 어머님, 승인은 났는데요. 보증보험료 1,000만 원이 먼저 들어가야 최종 집행이 됩니다. 대출금 입금되면서 그대로 환급되는 돈이에요. 엄마는 만기를 석 달 앞둔 적금을 깼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같은 주차장에서 같은 남자에게 1,000만 원을 또 건넸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입금이 없었습니다. 김대리의 번호는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 8시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은아, 엄마 좀 봐줄래? 뭐가 이상해. 달려가서 엄마 폰을 열어본 순간 저는 처음 보는 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격 제어 악성 앱입니다. 이게 깔리면 전화가 전부 가로채집니다. 어머님이 거신 금융감독원 전화도 사기 조직 콜센터가 받은 겁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요즘 이 수법에 교수도 은행원도 당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저희 엄마 같은 분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형사님과 금융감독원에서 배운 것들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전화를 알아채는 신호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먼저 걸려온 대출 전화입니다. 정부도 은행도 저금리로 갈아타라는 전화를 먼저 걸어오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 서민 대출, 특별 선정 이런 말로 시작되는 전화는 일단 의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앱을 깔라는 요구입니다. 문자로 온 링크를 누르는 순간 내 전화기가 통째로 사기꾼 손에 넘어갑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거는 확인 전화까지 전부 가로챕니다. 심사 앱, 보안 앱, 정부 앱 무슨 이름을 붙여도 전화로 안내받은 앱은 절대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현금을 직접 달라는 요구입니다.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면서 직원이 방문해 현금으로 받아가겠다고 하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은행도 정부기관도 무슨 일이 있어도 직원을 보내 현금을 받아가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족한테 말하지 말라는 말. 심사에 불리하다, 보안사항이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가족 몰래 진행하라는 순간 그 전화는 사기입니다. 사기꾼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자식들이거든요. 먼저 걸려온 대출 전화, 앱 설치, 현금 요구. 이 셋 중 하나라도 나오면 그냥 끊으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사기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끊고 확인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전화로 하십시오. 내 폰에는 이미 앱이 깔려 있을 수 있으니 자식이나 이웃의 전화를 빌려서 은행 대표 번호나 금융감독원 1332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돈을 보냈다면 그 즉시 112 또는 1332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를 걸어야 합니다. 계좌로 보낸 돈은 빨리만 움직이면 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건넨 돈은 되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는 예방이 전부입니다. 낯선 앱은 지우고 찜찜하면 전화기를 초기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전화가 오면 자식들한테 먼저 물어봐 주세요. 괜한 유난히 이번에도 사람을 지킵니다. 저희 엄마가 건넨 3천만 원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엄마를 탓하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한치의 빈틈도 없이 짜인 각본에 마음까지 훔치는 말솜씨에 누가 걸려도 걸리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오늘도 엄마한테 전화를 겁니다. 별일 없어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멀리 계시다면 오늘 전화 한 통 드려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요즘 이런 수법이 있다더라.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전 재산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 계신 가족 대화방에 꼭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 김지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은 다음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